사람이 죽는 순간 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멈춘 뒤에도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그 순간 우리 뇌가 평생의 기억을 빠르게 되돌아본다는 거죠.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이에요. 최근 한 연구팀이 우연히 발견한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미국 루이빌 대학교의 신경외과 의사가 한 환자를 수술하던 중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환자는 두개골과 뇌 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경막하 혈종이라는 질환 때문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에게 갑자기 발작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파를 측정하는 뇌전도 검사 장비를 급히 연결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의료진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류 최초로 죽어가는 사람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록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30초 전부터 심장이 멈춘 후 30초까지 총 1분 동안 환자의 뇌는 특별한 패턴의 파동을 보였거든요. 이 뇌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나 꿈을 꿀 때 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나타나는 파동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특히 감마파라고 불리는 이 뇌파는 기억을 처리하고 회상하는 과정에서 주로 관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어가는 순간 뇌가 마치 인생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빠르게 재생하듯 중요한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평생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거죠. 첫사랑과의 데이트, 아이가 태어난 날, 가족과 함께한 여행 같은 소중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런 증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환상이나 착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연구는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연구를 주도한 신경외과 의사는 이 발견이 완전히 우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단 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한 사례가 보여준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뇌가 보인 활동 패턴은 건강한 사람들이 체외 이탈 경험을 하거나 생생한 환각을 보거나 과거를 회상할 때 나타나는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심장이 완전히 멈춘 후에도 뇌는 30초 동안이나 활동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심전도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펴지면 의사가 사망을 선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의 정의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뇌는 여전히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의학계에서는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하면 사망으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에도 뇌가 활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장기 기증의 시점을 결정할 때도 이런 뇌 활동을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연구팀은 앞으로 심전도뿐만 아니라 뇌전도도 함께 확인해서 진정한 죽음의 순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심장이 멈춘 후 30초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연구팀도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가 실제로 임사 체험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듯이 소중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뇌세포들이 죽어가면서 보이는 일종의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경세포들이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마지막으로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선 어느 쪽이 정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해요. 단 한 건의 사례만으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추가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연구팀은 이 발견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전 세계의 다른 과학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혹시 비슷한 데이터를 가진 연구팀이 있다면 함께 분석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가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수많은 신경과학자들과 의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 연구팀에서는 자신들도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례가 모이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의학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출생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죽는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연구를 이끈 신경외과 의사는 이 발견이 자신의 환자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 치료할 수 없는 뇌종양을 가진 환자들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정말 힘들다고 해요. 가족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도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은 마지막 순간에 평생 중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행복했을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좋았던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웠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괴롭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 순간 뇌가 행복했던 기억들을 재생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정리하고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모든 사람의 뇌가 죽음의 순간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과 오랜 투병 끝에 맞이하는 죽음이 뇌에 다른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런 뇌 활동이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실제로 환자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뇌세포들의 전기적 활동일 뿐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뇌를 연구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번 연구도 우연히 발생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얻은 거지 의도적으로 계획된 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환자와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엄격한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열어준 가능성은 정말 흥미진진해요. 죽음의 신경생리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과학은 생명의 시작과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정작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부분적으로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했고, 부분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현대의학 기술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뇌파 측정 장비는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고 데이터 분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죽음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임사체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식은 언제 사라지는지, 내 활동과 영혼의 관계는 무엇인지 같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연구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해요.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죽음의 순간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위안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죠. 하지만 과학이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조금씩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죽음은 여전히 신비로운 과정이지만 더 이상 과학의 영역 밖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도 함께 전해줍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답해야 할 질문도 많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발견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 결국 죽음의 순간, 우리 뇌가 떠올리는 기억들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순간들일 테니까요.